주의 검을 보내삽니다. 저의 영상 칼럼 제목 에스더리의 창과 방패. 자, 여기서 창은 윤석열이고 방패는 조국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가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적 그 선한길 에스더리님이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예언을 발표한 지난 7월 27일입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9만을 넘겼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옛적 선한길 검색하시면 이런 영상이 보이실 겁니다. 윤석열 앞으로 황 대표 돕는다. 결과 공정한 총선이 가능하다. 자, 조회수가 91,153회입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 게시일 7월 27일. 안녕하세요. 옛적 그 선한길입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남은 1%의 자존심. 검찰이 한국을 지켜갈 것입니다. 검찰이 한국을 지켜간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윤석열 씨가 망해가는 문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더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권력 문재인에 봉사하는 조국은 윤석열에 맞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 죽어가는 권력 문재인에 봉사하는 조국이 결코 이 대한민국 1% 자존심 윤석열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씨는 법질서를 공정히 집행하도록 검찰을 관리할 것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말했던 윤석열은 진심이다. 진심이다. 성령께서 아마 진심이라고 확인을 해주신 모양입니다. 문재인 씨는 패스트트랙을 막는 과정에서 여야 4당과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 18명의 의원직을 빼앗겠다며 황교안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황 대표가 정권의 만행에 소극적으로 비판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문제입니다. 자, 18명의 의원직을 빼앗겼을 때 자유한국당이 받을 치명적인 타격이 걱정이 돼서 문재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야당 대표라면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하고 더 난리를 부리면서 강하게 투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리는 이거는 황교안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참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큰지 심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는 문재인이 아니라 황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할 거라는 겁니다. 법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민노총도 법대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네요. 이럴 바에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미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황교안보다. 황 대표가 한국당을 당원 당규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트럼프와 황 대표의 의향을 존중할 것입니다. 자, 윤석열이 이제 트럼프와 황 대표의 의향까지 존중을 할 거라 그러네요. 총선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정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성령이 주신 감동들을 쭉 얘기하고 거기에 호응하고 부응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른바 국정농단을 수사 지휘했던 윤석열이 문재인의 총애와 신임을 받고 검찰총장직에 오른 사건에 대해 에스더리님은 윤석열은 망해가는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조국을 맞설 것이고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며 법질서를 공정히 집행하도록 검찰을 관리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것은 글에 써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영상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옛적 그 선한길입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이 문정권에 충성해서 칼잡이가 될 것이라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파 죽이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윤석열 씨가 법질서를 공정히 집행하도록 검찰을 관리할 것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은 윤석열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포인트. 조국이 윤석열에 맞서지 못한다라는 대목입니다. 7월 27일 에스더리의 이 예언은 윤석열에 대한 보수의 우려를 낙관으로 돌려놓는 주장이었다. 그렇죠. 윤석열이 앞으로 이제 얼마나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냐라고 두려워들 했는데 에스더리 님이 이런 예언을 발표를 하니까 9만이라는 조회수를 만들어내고 빅히트를 쳤죠. 또 그 밑에 많은 댓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숨겨놓은 우파의 트로이 목마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환호하는 많은 댓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긴 간혹 몇 개 이 내용이 맞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저장해 놓겠다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그 댓글들도 몇 개 달려 있습니다만 거의 절대 다수는 환호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걸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앞서 이러한 예측을 내놓는 우파 논객들이 있었다. 네, 에스더 리가 7월 27일에 이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잘 알려진 여러 우파 논객들 중에 유튜버들 중에는 에스더 리보다 앞서 이런 똑같은 내용을 내놓는 논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짐작컨대 황교안에게 우호적인 신의 한수, 진성호, 이봉규 등을 즐겨 들었을 에스더리님은 분명히 참고했을 법한 영상들입니다. 예. 아니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에스더리는 진성호와 이봉규의 윤석열에 대한 낙관론을 듣고 자신의 주장을 굳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죠. 뽕평입니다. 이봉규. 문재인과 조국 떨고 있다. 윤석열 공포. 날짜를 보시죠. 7월 26일입니다. 에스더리님의 영상은 7월 27일입니다. 하루 다음이죠. 취임사로 선전포고 윤석열은 보수다. 예, 이봉규 그는 아예 윤석열이 보수라면서 문재인과 조국이 떨고 있다고 했다. 영상 게시일 7월 26일 에스더리가 만든 영상보다 하루 앞선다. 자, 그 다음 영상은요. 신의 한수입니다. 일일 뉴스 윤석열 문재인의 충성 안 한다. 청와대 당황. 신의 한수 역시 윤석열이 문재인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며 청와대가 당황하고 있다는 제목을 붙였다. 게시일 7월 26일. 자, 세 번째. 윤석열의 변심, 문재인 김정숙 수사, 조국의 손발 묶는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진성호 씨는 신의 한수 고정 패널이죠. 네, 자신의 개인 채널에서도 윤석열이 문재인의 뒤통수를 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윤석열의 임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국과 윤석열의 신경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볼 법한 예측입니다. 게시일 역시 7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영상은 분명히 에스더리님이 참고해서 보고 있을 영상들이 맞습니다. 왜? 황교안의 우호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채널이 이렇게 7월 26일이라고 한 하루 만에 윤석열의 검찰총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고 낙관적인 그 논평을 하고 있으니 7월 27일에 이 에스더리님이 이런 영상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상당한 이유가 있죠. 윤석열 앞으로 황 대표 돕는다. 7월 27일 영상입니다. 자, 본인은 에스더리의 하나님이 유튜버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네, 제가 그런 영상에서 한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에스더리의 하나님이 유튜버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그 에스더리님의 예언에 대한 저격 첫 번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더리님의 예언은 이들 새 유튜브가 윤석열에 대해 예견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문재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에 충성이라는 단어까지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의 문제 제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리님이 7월 27일에 자신이 발표한 예언을 뒤집는 예언을 합니다. 8월 23일 하나님께서 염소 정치인을 다루시는 법이라는 제하의 영상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8월 23일자 영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염소 정치인을 다루시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조국이 보입니다. 조국이 보여요. 자신이 염소 정치인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조국의 사건이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 기도 중에 받은 감동으로는 문재인이 조국의 불법을 불법이라 인정치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씨는 조국을 불법을 행한 일은 없다며 버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버틴다는 건 뭐죠? 뭐 상당히 그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버틴다는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문재인이 조국을 무리하게 임명했을 때 벌어질 상황을 자,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좌파 300만 명 정도가 문재인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도록 기도하자고 합니다. 뭐 같은 좌파라고 해도 지나치게 조국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고 억지스럽게 이렇게 많은 서울대 뭐 고려대 지금 촛불 집회까지 하면서 야단 법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적 반감과 분노를 눌러가면서까지 조국을 임명 강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좌파 내부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임명 강행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좌파 한 300명? 300만 명 정도가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을 섞어서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에스더리여서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자, 8월 23일 예언이 실현된다면, 즉 문재인의 이런 억지스러운 임명 강행 때문에 좌파들이 등을 돌리게 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결국 좌파들로부터도 문재인이 굉장한 반감을 받게 된다. 이 예언이 실현되려면요. 앞서 7월 27일에 윤석열에 대해서 한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 강행한다면 공정한 법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에스더리는 윤석열 앞에서 조국이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큰 조국에게 오늘 압수수색까지 명령한 윤석열에 의해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7월 27일에 예언한 내용을 믿고 상황을 지켜봤다면 지금 이 8월 23일자의 이런 예언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일관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월 27일의 예언이 맞는다면 8월 23일에도 문재인이 아무리 조국을 임명하려고 해도 윤석열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난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해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공정한 법질서를 세운다는 의미는 문재인이 아무리 조국을 임명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수사를 다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국민적인 이런 의혹과 반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딱 잡아다가 문재인의 뒤통수를 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월 23일자 예언은 방패고 앞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7월 27일자 예언은 창입니다. 에스더리는요. 윤석열을 들고 와서 이 창은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8월 23일에 갑자기 문재인과 조국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와서 이 방패가 창들을 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등을 돌리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과 이 방패, 에스더리의 창과 방패 중에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 건가요? 저는 그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에스더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예언의 일맥상통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도 지적을 한 바와 똑같습니다. 이분은 일맥이라는 게 없어요. 보지도 못합니다. 문재인이 고집을 부려서 조국을 임명 강행한다면 좌파들도 반발할 거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뻔한 이런 상식적인 추측을 예언으로 내세워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재인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고 황교안 대통령 총선 승리 앞으로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7월 27일에 윤석열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서 조국을 누를 거라고 했던 자기 예언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서 있을 자리가 없는 예언인 거예요. 윤석열은 어디 갔죠? 그러면 8월 23일 예언에?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이라면 이렇게 허술할 수도 없고 디테일한 모든 것이 전부 퍼즐이 탁탁탁탁 맞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리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흐를수록 악귀가 맞기 시작을 해요. 퍼즐이 맞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상황에 딸려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만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언자들은. 그리고 굵고 큼직한 맥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지 상황마다 디테일한 예언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예언자들은 큰 예언 하나를 한두 개를 딱 던져놔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예언만 본 사람들은 답답하죠. 작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봤을 때는 저 큰 예언에 도무지 도달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정말 저렇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저 말씀하신 대로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이분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거라고 하는 정말 성령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었다면 8월 23일에 문재인이 이 조국에 대해서 임명 강행할 거다 이렇게 말을 못하죠. 윤석열은 그러면 뭐 꺼다 놓은 보리자루인가요? 자,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와 논평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에스더리의 이 엉성하게 짝이 없는 예언을 들을 바에는 에스더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신의 한수, 이봉규, 진성호를 듣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스더리에게 오히려 영감을 주니까 거기가 원조죠. 그러려면 차라리 그 사람들 거 듣죠. 그리고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이 단련된 뉴스 기사들, 칼럼니스트들을 읽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어차피 에스더리도 이런 것들을 읽고 보고 듣고 짜깁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자신의 어떤 자기 동조자들에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 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정도의 어떤 분석이나 안목이라면 우리가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좀 믿고 한번 신뢰해보고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정직합니다. 근데 앞서 그런 사람들 내용 다 참고해가지고 그걸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기만과 사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저의 그냥 예측입니다. 어떤 짐작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이렇게 맥이 안 맞을 수가 있나,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링크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핌이라는 언론사인데요. 검찰 조국 의혹, 특수부 이관, 신속 압수수색, 윤석열의 속내는 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왔으니까 거기만 읽어드릴게요. 자, 윤 총장이 오늘 사건을 특수부로 넘겼습니다. 즉각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을 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이고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수부에서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는 데 부담을 느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말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자기의 수장이 될 사람을 미리 그렇게 조져놓는 수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런데 윤 총장이 최근 별다른 공식 행보에 나서지 않는 것 또한 조 후보자가 임명 전부터 계속되는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자기가 괜히 조국을 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저 둘이서 뭔가 코드가 안 맞나 봐, 뭔가 계속 삐끗대나 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됐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빨리 발빠른 대응을 한다? 여기에서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은 윤 총장이 외부적으로는 왜 바깥에다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운다. 이 조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수사를 하고 특수부에다가 사건을 넘길 정도로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 내가 문재인이나 조국에다가 이렇게 비굴하게 칼잡이 노릇이나 하고 충성하는 개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검찰 내부의 반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검찰 반발을 반영한 카드다. 검찰 내부를 다독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조 후보자의 논란이 거듭 제기되면서 그가 임명 이후 추진할 검찰 개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 자신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인데 무슨 검찰을 개혁합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이 사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수사권, 기소권 갖고도 지금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삐그덕거리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사법고시도 패스 못한 조국 같은 사람, 더군다나 비리의 종합 세트인 저 사람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거죠, 내부에서. 최근 검찰에서 옷을 벗어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임명 당시부터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다. 정치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다. 국정농단 조사, 수사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 뭔가 폭로를 했었죠. 윤석열이가. 그래서 지방에 무슨 검사로 좌천됐다가 국정농단 사건을 맡게 되면서 아주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인물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람을 총애하고 신임하고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아는 일이죠. 이런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기까지 이 사람도 의혹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인물인데 조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이 논란을 벗고 자기는 정치적 중립성이 아주 있는 인물이다, 나는 그런 코드 인사가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해서 그 오명을 벗으려고 한다 이거죠. 차라리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의 부담을 더는 길이다. 검찰로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잃을 것이 없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달가워하지 않는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도 제대로 된 의혹 해명이 없다면 검찰 내부에서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심하게 말하면 윤 총장의 조 후보자 길들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자, 한편 조 후보자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국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뭐 출근도 안 했고 압수수색 소식 전해 듣고 방배동 자택에 머물고 있대요.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 어쨌든 윤석열이나 조국 입장에서나 문재인 입장에서 지금 이 윤석열이가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국민적인 이 반감 또 검찰 내부의 반감을 의식하고 또 자신의 어떤 정치 중립성 인사에 대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게 이제 뭐 일석삼조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론 저는 신의 한수, 이봉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홀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수사를 한다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꿈 같은 소리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정말 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이라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그에 권한 대응하고 있었던 황교안 같이 그렇게 배신자 같은 짓을 하면 모를까. 아직은 시퍼래요. 문재인 정권이 아직은 시퍼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여기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단하게 뒤통수를 갈겨야 황교안을 도와가지고 황교안 정권 가가지고 또 꽃길만 걷겠습니까? 저는 이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언 자체가 동화 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황교안을 위한 에스더리님의 또 하나의 판타지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로맨스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성공을 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윤석열 씨가 성령께 음성을 듣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보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망해가고 다 무너진 집구석처럼 보이지만 너는 반드시 그의 편을 들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순교자적인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세속적인 인물이 정말 공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 황교안을 돕고 트럼프를 도와요? 제발 이런 환상 속에 젖어있는, 특히나 에스더리님이 혼자 쓰고 있는 이런 꿈꾸는 소설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도대체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명료한 어떤 분명한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어떤 비평을 가지고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왜 그의 꿈꾸는 로맨스 소설에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아멘을 해주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소설을 읽고 싶으시면은 그냥 웹소설을 읽으시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치시사 관련물들을 쭉 읽으면서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언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고, 또 설령 이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다 잘 되자고 하는 소리인데 뭐가 문제냐. 이게 제일 심각한 태도의 문제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의 오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야. 에스더리님이 좀 잘못 예언을 했다고 해도 이분이 나라 잘못되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당신은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 뜯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좋은 게 좋자고 얘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며 당신 개인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거죠. 자, 저의 영상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